자, 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균형 잡기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지난 동영상 초반부에 제가, 이상하게 균형이 잘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 제가 그저께부터 말씀드렸던 이 창자가 약간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이게 약간 마른 목골, 그 역, 마른 모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하여튼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자꾸 쪼여드는, 그러니까 배가 좀 작아지는 듯한. 최근에 좀 배가 좀 펑퍼짐했는데, 뭐 그렇다고 배가 뚫뿔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옷을 벗어보면 배가 좀 불룩한 그런 느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좁아져 가면서 피가 위로 자꾸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수건이나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해서 머리 쪽으로 잘 올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뭔가 올라오는, 또 팔이 저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좋은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오버 언더 오버 언더, 뭐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왔다 갔다 하는 게 세 번 네 번 정도, 한 네 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번은 아주 가볍게 오버, 아주 가볍게 언더.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약간 불편한데 컨디션은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전혀 안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 쪽으로 가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올라와서 처음에는, 첫날은 이게 조금 되게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변화가 내 몸에 나타나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때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으면 다른 결론을 내렸겠죠. 하여튼 좋은 걸로 보고 싶어서 계속 봤는데, 다음날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불편함이 크게 안 느껴지기 시작하고, 한 반감 정도 되기 시작하고, 오늘도 여전히 약간은 있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머리 쪽으로, 상체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냥 증상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증상은 뭐 특별한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여전히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에다가 제가 오버 언더 나타나면서 그냥 두 번 정도 경험했는데, 네 번 중에 두 번을 경험했는데, 오버가 돼서 그냥 약간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좀 당겨주고 후퇴라고, 그죠? 저는 오른발이 원래 뒷발인데 오버가 됐으니까 앞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뒤꿈치 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오른 팔꿈치를 툭툭 이렇게 치면서 걸었는데, 진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속이 약간, 위장 쪽이 뭔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미식거리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이었어요. 진짜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초, 3초 미식거려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더라고요. 미식거리면서 뭔가 오른쪽이 세지는 이게 그런 느낌. 창자도 오른쪽 창자에 힘이, 피가 더 많아지는 느낌. 가슴이나 팔, 오른쪽 가슴이나 팔, 다리 이쪽으로 약간 피가 쏠리는 듯한 미세한, 여러분 이거 미세한 느낌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세요. 이걸 느낄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저하고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구해 보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왠가 하면 느낄 수 있다라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못 느낀다라면 한정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뭐 대체 여러분 나름대로 또 지혜를 구하고 응용법을 찾아보면 또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느끼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기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저는 네 번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아지고 있구나.
왼쪽 라인에 왼쪽 다리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고 옆구리도 왼쪽, 팔도 뭔가 왼팔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더 밀도라 그러죠. 그런 어떤 미세한 압력감이 올라오고 오른쪽은 약간 비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이제 그런 이제 오바라고 하는데, 그 네 번 중에 두 번 느꼈는데, 이제 오바에서 균형점을 지나서 언더가 될 때 미시거리는 느낌 한 2초, 3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언더가 됐구나. 그래서 또 다시 왼발을 뒤꿈치를 당기고 왼팔을 툭툭 하니까, 저희 아내는 다리가 저하고 반대라고 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동영상 말미에 한번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발을 뒤꿈치 당기고 다시, 그러니까 순방향 쪽이죠. 왼쪽. 사실은 제가 어제 전화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이게 되는가. 어제는 맨손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했습니다.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탁 넣어놓고, 오바가 되면 오른발 뒤꿈치 오른팔, 언더가 되면 왼발 뒤꿈치 왼팔 툭툭 치니까 균형이 살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미식거리는 현상을 두 번을 경험했고, 반대로 언더가 됐다가 균형점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균형점에서 오바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언더고 여기가 오바인데, 이 꼭대기가 균형점이라면, 균형점을 지나갈 때 트림, 방귀, 또 바람을 불면 가스가 쓱쓱 잘 나온다라는 느낌, 또 몸이 싹 가벼워진다라는 느낌. 자, 이거 좀, 데이터라도, 만약에 뭐 기도가 안 된다라면 데이터라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트에 필기라도 해놓고.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믿습니까? 기억력이 좋은가요? 자신 없으면 메모장에다가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뭐 언더인 상황, 오버인 상황, 균형점 지나가는 상황. 균형점을 지나갈 때 뭔가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그래 딱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딱 왼쪽 다리 왼팔 운동을 탁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또 균형점에 싹 이렇게 약간 머물러 있다가 조금 그냥 또, 그럴 땐 전신 운동을 하는데, 균형점에 있을 때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운동을 못 하죠. 심지어 전화기도 함부로 잡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제가 평균대 위에 올라와 있는데, 평균대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처음 평균대에 올라가면 이게 꼰드럽다라는, 경상도 말인 것 같은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처음에 평균대에 올라가면 넘어지려고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자꾸 그 사람한테 왼손에 전화기를 쥐어버리고 오른손에 전화기를 쥐어줘 버리면 균형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뭐 왼손에 전화기를 잡든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을 거예요. 전화기를 어디에 잡든. 근데 건강이 무너지고 나게, 밸런스가 깨지고 나니까, 깨진 상태로 또 5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20년, 30년을 지나니까 오히려 균형점에 서 있는 행위 자체가 너무 위태롭게 느껴져요. 꼰드럽다 그래요. 위태롭게 느껴져요.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 솔직히 말해 제가 균형을 잡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똑바로 앉아 있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힘을 주기가 싫더라고요. 왜 한쪽으로 주니까 자꾸 오바 쪽으로 싹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다리를 꼬고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냥 똑바로 앉아있고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고 머리도 동일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봐야 될 때는 왼손에 잠깐 한 뭐 1분 보다가 또 오른손으로 또 넘겨주고, 오른손에 1분 정도 하다가 또 왼손에 1분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근데 점점 제가 어제 오후 지나서 저녁 때쯤부터 이상하게 어느 한쪽으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오반가? 이게 언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뭐,
이제 가족들하고 또 TV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저기 제 자신에 대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제 몸을 점검을 해보거든요. 점검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몰라서 어젯밤에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잤어요. 뭐 어느 한쪽으로 뭐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어젯밤보다는, 아니 그저께 밤보다는 어젯밤을 더 잘 잤던 것 같아요. 뭔가 균형점으로 점점 오면서, 그저께 밤에는 뭔가 이렇게 갑자기 균형이 맞으니까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서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는 한 50% 정도 줄어들어서 조금 더 잘 잤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그저께보다 더 잘 잤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추세가 약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 저 약간 이제 전신 운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전신 운동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냥 전신 운동, 뒤로 뛰는 걸 많이 했습니다. 뒤로 걷기, 그리고 팔을 이렇게 돌리고, 또 오른팔을, 저는 이제 오른쪽 어깨가 더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오른팔을 뒤로 돌리고, 저희 아내는 왼쪽 어깨가 더 나빠서 왼팔을 조금 뒤로 더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등 뒤로 이렇게 체스트 테스트 하는 거. 그래도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헤드뱅잉 가끔씩 하고 손가락 운동 하면서 그냥 뒤로 뛰기나 뒤로 걷기, 팔 돌리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또 등 운동 쪽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등 운동 쪽으로 좀 하고. 등 운동할 때 노젓기처럼 뒤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 운동 기구가 있어서 뒤로 당기는 걸 좀 했는데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한 달, 두 달 전부터 약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기도도 하고 이래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정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고 오른발이 앞발.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 있는데,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인데, 그러면 오른발은 확실히 뒤로 빠져 있나? 왼발만 앞으로 나가 있나? 오른발은 내 골반보다 뒤에 나가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허리가 똑바로 세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땅을 보면서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 한 80%, 많게는 90%까지 돼요. 자, 그걸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다리, 왼다리가, 만약에 오른발이 뒷발이면 내 오른쪽 다리가 골반 뒤로 빠져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혹시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가 다 앞발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고, 뭐 왼발이 뒷발이고 오른발이 앞발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오른발도 앞발이고 왼발도 앞발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오른발은 조금 앞발이고 왼발은 많이 앞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조금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설인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 했잖아요. 뒤로 가면 왜 좋을까? 만약에 오른발이 뒷발이면, 그럼 뒷발을 자꾸 뒤로 보내면 뭔가 나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양 발끝이 원래 이렇게 발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쪽 발이 이렇게 발가락 끝이 이렇게
뒤꿈치는 여기 있는데 발끝이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되고. 근데 뒤로 걷다 보니까 양 발이 끝이 이렇게 몰려들더라고요. 뒤로 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자꾸 몰려들더라고요. 안쪽으로.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뒤로 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약간 안짱다리, 그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면 발 안쪽에 힘을 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안짱다리가 되고 다리가 발이 퍼져나가는 거는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래서 일단 가설을 세워봤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가설을 이거 제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른발도 앞발이고 왼발도 앞발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발은 조금 앞발이고 왼발은 많이 앞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그러니까 앞발을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봐요. 저는 지금 균형이 맞는 상황이에요.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는 어느 발 뒤꿈치를 당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구분을 하면 안 되죠. 한쪽을 치우치면 오버가 되어버리든지, 뭐 오른쪽을 치우치면 언더가 되어버리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뒤꿈치를 당기고 싶더라는 거예요. 양발을 동시에 당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발을 동시에 당기면서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꼭 어떤 느낌인가 하면 양발을 동시에 당기면 몸이 똑바로 서요. 몸이 똑바로 서요. 앞으로 걸어도. 양발을 이렇게 약간 뒤로 살짝 당긴다는 느끼면 골반이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똑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제가 보니까 걸음걸이 형태가 두 가지예요. 주변에 보면 몸이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앞쪽으로 쏠려요. 저도 앞쪽으로 쏠리는 형태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뒤꿈치를 살짝 당기면서 걷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뒤꿈치를 살짝 당기면 왼발을 당기면 오른발이 앞으로 자동으로 툭 나가고, 오른발을 당기면 왼발이 앞으로 자동으로 툭툭 나가면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좋다라는 느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한참 걸었는데도 다리가 무겁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두 번째 형태는 뭔가 하면 걷는데 이렇게 앞발을 퉁퉁 디디면서 걷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퉁퉁 그냥 뒤꿈치를 당기는 게 아니고 발바닥 전체를 당겨 퉁퉁 이렇게 뒤뚱뒤뚱 혹은 종종 걸어보려 이렇게 걷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걷는 사람하고 이렇게 뒤꿈치를 서서하는데 몸이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얘를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이상한 걸 봤는데 축지법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쇼츠 동영상을 제 아내하고 좀 웃었는데, 옛날 조선시대, 조선 말기 고종왕제 때 이용복이라는 어떤 선비가 있었대요. 선비인지 뭐 하여튼 뭐 양민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축지법을 썼는데, 한양에서, 그때 당시 서울인 한양도성에서 전주까지의 그 고종이 물어봤는데, 얼마 만에 갈 수 있겠냐? 이러니까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랬대요. 한양,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전주까지 차로 달려도 거의 뭐, 한 3시간? 100km로 달려도, 그죠?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한 2시간 반? 이 정도 걸릴 수 있을란가. 근데 걸어서 가면, 차로 100km 달린 거하고, 걸어서 가면 몇 배 정도 차이 나겠습니까? 차로 2시간, 만약 2시간 걸린다고 하면, 한 20배, 30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그게 역사적 문화로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10시간 걸렸는데. 그는 축지법을 쓴대요. 근데
그 뭐 축지법이라고 해서 도수이라 그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 말이 약간 그 굉장히 숙달된 그런 거리를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걸음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데도 가볍게 걸어 다녀요. 제가 그렇게 걸어 보니까 진짜 좀 그런 느낌이 훅훅 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부터는 '아 이제 앞으로 걸을 때 나 이렇게 걸어야지.'라고 그런 거리를 제가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균형이 맞는 상황이잖아요. 맞는 상황이니까 오른발이든 왼발, 그러니까 약간, 근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약간 오른비, 그러니까 약간 언더 상황일 때는 왼발 뒤꿈치를 조금 더 당기면서 걷는 거예요. 왼팔을 약간 살짝 살짝 해주고. 그것도 만약 오버 같으면 오른발 뒤꿈치를 약간 살짝 더 힘을 주면서 왼발은 살짝만 당기고 오른발은 살짝 더 당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 이제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뭐 축지법을 쓴다고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축지법을 쓰는 사람은 뭐 늙어서 안 죽습니까? 그 사람은 또 언제는 병이 들고, 그 사람은 또 언젠가 균형이 무너질 텐데, 아직은 건강하니까 막 자랑하고 다니고, 뭐 고종 황제 왕한테까지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신기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밸런스를 무너졌는데, 밸런스가 왜 무너졌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아픈지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축지법을 배우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몸이 똑바로 서서 걷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종종 걸음이나 뭐 팔자 걸음이나 이렇게 뚝뚝. 이거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때 이렇게 걷는 거는 테스트 하는데 용이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테스트 할 때는 뒤뚱뒤뚱 걷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느껴볼 때. 또 사실은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이제 발바닥을 지면에 대는데 약간 뒤꿈치에 약간 더 압력을 줘서 살짝 당기는 거예요. 살짝 당겨보면 몸이 앞으로 축축축축 나가더라고요. 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축축축축 나가버려요. 근데 이게 발을 팅팅 디디면서 걸어보면 뭔가 더뎌요. 뭔가 더디는데 자기가 이제 빨리 움직이면 빨리 가기는 가겠죠. 근데 동일한 힘으로 이렇게 가는데 뒤꿈치를 당기면 앞으로 몸이 추진력을 얻어서 쭉쭉쭉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자동차가 뒷바퀴를 확 돌리면 앞으로 쫙 나가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동차가 뒷바퀴를 돌리면 후륜구동차가 뒤꿈치를 뒤로 확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가 앞으로 휙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걸어보니까 또 미세하게 뒤꿈치의 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 그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더 들어오면 이거 약간 언더가 돼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고, 왼발 뒤꿈치에 힘이 좀 더 들어오면 약간 오버가 돼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균형이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 뒤꿈치에 힘이 조금 이제 그런 거리로, 이제 뒤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걸어도 뒤꿈치에, 제가 뒤로 걸을 때 뒤꿈치에 전달되는 압력, 힘, 이걸 느껴보려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이제 저만의 형태로 언더 상황이면, 왼발 뒤꿈치에 힘이 더,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더 들어오면 언더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왼발 뒤꿈치로 힘을 조금 더 주려고 하고, 오른발 뒤꿈치는 힘을 좀 덜 주려고 하고.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덜 줘.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 다리가 다 앞발이라면, 물론 우리가 뒷발을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앞꿈치를 누르기는 합니다. 일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만 줘도 컨디션은 올라가요. 맞죠? 이걸 맞춰만 줘도 몸이 좀 좋은 쪽으로 가요. 비슷해지면. 양발이 다 앞발이라도 똑같이 앞발이면 건강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양발이 다 앞발이다. 더 몸을 좋게 하려면 양발을 좀 뒤로 좀 보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식으로 걸으면 나중에 만약에 뒤꿈치만 자꾸 당기고 그러면요, 허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했죠.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가 허리까지는 올라오는데 등까지는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팔 운동을 자꾸 해줘야 되고 등 운동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전신 운동할 때 등 운동을 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걸 뒤로 뛸 때는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뒤로 뛰면 다리에 있는 피가 둔부 허리까지만 올라와요. 덩어리까지는 안 올라와요. 계속 이 상태로 뒤로 뛰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허리에 피가 몰려갖고 허리가 묵직해지면서 나중에 허리가 아파요. 그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던지듯이 이렇게 해주거나 놓아졌듯이 이렇게 뒤로 당겨주는 운동을 하거나 물병을 이렇게 들고 날개 치든가 뭐 이렇게 흔들어주면 허리에 있던 피가 덩어리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덩어리로 올라와서 머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양발이 다 균형이 맞다 이러면 양발 뒤꿈치에다가 다 당기면서 걸어 다니셔도 좋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양발 뒤꿈치가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앞꿈치 뒤꿈치 좀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도 뒤로 걸어보면 좋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뒤로 걸어보면 좋지 않나요? 뭔가 시원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언더다 이러면 왼발을 언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더다 그러면 뒤로 뛰는데도 왼발을 뒤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오른발은 앞에 이게 왼발이거든요. 그 뒤꿈치에 힘 줘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 왼발을 뒤로 더 하면 근데 물론 앞꿈치에 힘을 주면 더 강하게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죠. 근데 같이 그냥 뒤꿈치로 이렇게 뒤꿈치에 힘을 좀 더 주면서 뛰어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자, 제가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앞발을 더 뒤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이를 좀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응? 차이를 좀 주면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왼발이 앞발이니까, 그죠? 언더일 때는 왼발을 뒤로 당겨야 되죠. 뒤로 당겨야 되고, 오버일 때는 오른발을 뒤로 당겨야 되니까, 하여튼 오른발 왼발을 약간 차이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일단 상대적으로 앞발 뒷발이 있으니까 앞꿈치 눌려도 됩니다. 근데 균형이 맞다고 생각될 때는 양쪽 뒤꿈치에다가 약간 뒤꿈치를 약간 당기면서 지면에 탁 닿으면서 살짝 당기는 거죠. 지면에 탁 닿으면서 살짝 당기는 거죠. 네? 하여튼 앞으로 뭐 이런 내용을 차츰차츰 말씀드리면 알겠죠. 툭 하면서 살짝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이불이 딸려오잖아요. 툭 당기면 이게 탁 당겨 보면 반대발 앞으로 툭 나가게 돼 있어요. 또 당기면 또 반대발이 툭 앞으로 나가. 그러면서 추진력이 생기면서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죠? 그냥 지면에 툭툭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어떤 동작이 돼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가설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척지법 쓴다라는 우리 조상님은 나중에는 허리가 아팠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물론 뭐 그분이 걸어 다닐 때 막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자세가 똑바른 분들 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뭔가 약간 제가 뒤꿈치 이용해서 당기면서 걷기는 걷는데 특별히 상체 운동을 안 해버리면, 등 운동이나 이런 걸 상체 운동을 안 해버리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뭐 축지법 하면 오래 사느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우리가 보완을 하면 몸은 똑바로 서는 게 좋은 거거든요. 등 운동 하세요. 등 운동
좀 중요합니다. 또 겨드랑이도 필요하고 또 물 위로 드는 것도 필요하고. 턱걸이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턱걸이 너무 많이 해버리면 위쪽, 어깨 위쪽이 약해집니다. 턱걸이 너무 많이 해버리면 머리 위로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져요. 또 턱걸이는 한번 당길 때마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작동이 돼요. 그렇죠? 여성들 이제 겨드랑이 약해서 턱걸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뭐, 공중에 매달려 버리면 온 체중을 다 받아버린 거 굉장히 센 거고, 발바닥이 지면에 대고 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라도 만약에 60kg라면 20kg 정도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당길 때마다. 그죠? 공중에 발이 떠버리면 60kg면 60kg 힘이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60kg를 한번 턱걸이 한번 해버리면 물병 보세요. 1.5리터 두 개 3kg라면 물병을 20번 들어야 턱걸이 한 번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턱걸이를 5번 해버리잖아요. 그날은 물병을 100번을 위로 들어야 돼. 위로 들어야 돼. 그래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맞아버리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뭐 보완할 때 이제 캐틀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줘도 되고, 물병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줘도 되고, 뭐 물구나무서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푸시업을 해도 되고,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어깨도 위쪽 겨드랑이 쪽이 밸런스가 맞아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유튜브 보면 뭐 턱걸이를 많이 하면 뭐 100일 했더니만 생기는 놀라운 변화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뭐 복근 운동을 뭐 하루에 뭐 10,000개를 했더니만 생기는 변화. 제가 보기에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뭐 사람 몸이 복근밖에 없습니까? 그 몸 전체 밸런스를 봐야지. 한쪽만 강화를 하면 다른 쪽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배에 피가 확 몰려오고 머리에 피 다 빠져버리면 치매가 빨리 오든지 뭐 하여튼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겠죠. 하여튼 오늘 뭐 두서없이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깨 문제, 몸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자, 베개 쓰는 방법, 수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